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어울입니다. 장시성 80일 수리, 즉 수리 성명학상 이제 좋은 이름 짓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시성이 이제 베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베풀장이 이제 11회기에 해당이 되니까 장시가 이제 11회기일 때 첫 번째가 4회기 오고 두 번째 이름 액수가 이제 2회기 오게 되면은 수리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그 장제 우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 보면은 장이 이제 11회기고요. 이제 버두자가 4회기고 어진 사람 인자가 이제 2회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년우는 벗하고 우를 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4획에다가 2를 도하니까 이게 이제 초년운이고요. 초년 6획이 된 거고, 중년운세는 이제 성시성에다가 장시성에다가 버두자를 도하게 되면은 15획이 되는데 15획도 좋은데 요거는 이제 중년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장시성 11에다가 어진 사람 인자를 더하면 13획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년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세는 장시성에다가 버두자하고 어진 사람들을 모두 도해요. 그러면 이제 17획이 되는데 이것도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장시가 이제 11획인데 11획인데 첫 번째 이름 액수가 20획이 오고 두 번째가 이제 4획이나 21획이 오게 되면은 수리상으로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획이 오고 두 번째 7, 12, 18획 그 다음에 이제 7획이 오고 두 번째 6획 14. 예를 들어서 장에다가요 그 다음에 뜻지자에다가 우자, 이게 지부자 할 때 장이 11획이고 뜻지자가 7획이고요. 우자가 이제 지부자, 우주자, 하늘우자, 동양우자가 이제 7획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리상으로 좋게 나옵니다. 즉 지자, 우자를 합친 것이 원격입니다. 즉 초년을 말하는데 원격은 이제 첫 번째 수리획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료액수를 합한 것이 이제 원격이 되는데 그 원격이 7획하고 13획을 6획을 도하니까 13획으로 이제 좋게 작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형격은 성시 장이 11획에다가 지자를 도해야 첫 번째 이름 액수를 도하면 이제 7획이 되는데 18획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입니다. 이격 이제 장년운세는 장시 11획에다가 우자 6획을 더하면 17획이 되거든요. 17획도 좋은 거고, 정격은 장지우 모두 다 더해요. 11획에다가 7획에다 6획을 다 더하면 24획이 되겠죠.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획, 12획, 6획, 12획 그 다음에 이제 일로서 여기 12획, 6획, 10이라 그러면 일로 장시가 적인데 12획인 이제 한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시자 이게 이제 12획이고 우자가 이제 6획이니까 이렇게 이제 11획, 12획, 6획도 수리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획, 6획 그 다음에 14획, 4획, 7획, 10획도 수리상으로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수리획수가 이제 10획이고 두 번째 수리획수가 이제 14획에 해당되는 게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이 이제 10획인데요 11획인데 유자가 이게 이제 10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자 이제 유영이자 옥빈 영자가 이제 14획이 돼요. 물론 이제 한자 수리로는 옥빈 영자가 13획입니다만은 임금왕자는 이제 4획인데 구수록변 부수기 때문에 5획으로 해서 14획이 되는 거고요. 강이름 유자도 마찬가지로 한자 옥편을 찾아본 9획인데
성명학으로 삼수변은 이제 물숫자로, 즉 사획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10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시성의 11획, 10획, 14획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초년운세는 이제 유영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에다가 14를 합치면 24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 장시성에다가 첫 번째 이름에서 유자를 더하니까 22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성시성에다가 영자를 더하니까 14획이죠. 더하니까 25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료운세는 뭐 11획, 10획, 14획을 더하니까 이제 35획으로 이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하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를 한 번 좀 더 들어볼까요? 11획, 20획, 4획도 좋다. 이거 장서윤입니다. 아름다울 소자는 20획이고요. 다스릴 윤자는 이제 4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름다울 소자 5편을 찾아보면 18획으로 나오는데, 이게 초도묘르본이 이제 4획인데 이렇게 6획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게 20획이 되는 겁니다. 뭐 윤자는 당연히 4획이고요. 그래서 20획에다가 4획, 11획, 20획, 4획도 좋다는 얘기는 초년운세, 즉 원격은 20획, 4획을 더해. 그러니까 소자에다가 윤자를 더하면 24획으로 좋은 거고요. 형격은 장시성에다가 아람달 소자를 더한 거면 31획으로 좋죠. 11에다 20획을 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는 11획에다가 윤자를 더해요. 그러면 11획에다가 4를 더하면 15가 되니까 좋은 거고요. 정격은 이제 다 더합니다. 11획, 20획, 4획을 더하면 35획으로 이제 좋게 작용합니다. 자, 한번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장세인이, 우선 이제 세상 세자는 자오행상 화오행을 가진 한자고, 어진 사람 인자는 이제 목오행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상으로 이제 목이나 화가 좋은 경우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라는 것.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숭이 띠거나 원숭이 날에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원숭이 띠인 경우에는 그 인신충을 해서 부모랑 인연이 없고, 본인이 만약에 원숭이 날 태어났는데 세인이처럼 인자를 쓰게 돼, 세인이, 지인이, 유인이, 뭐 효인이 이런 것처럼 인자를 쓰게 되면은 배우자 인연이 없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한자에 관계없이 한글 이름을 쓸 때는 본인이 원숭이 띠인지 부모님이 원숭이 띠인지 본인이 원숭이 날에 태어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런 인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진 사람 인자는 자오행상으로 목오행을 갖고 한자니까 목오행이 좋은 경우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11획이고 세자가 5획이고 인자가 2획이에요. 그러면 초년운세는 세하고 인을 더해서 7획이 되는 거, 그건 좋은 거고요. 중년운세는 장하고 세를 더해서 16획으로 좋고, 장년운세는 이제 세하고 인을, 장하고 인을 더해요. 그럼 13획으로 좋고, 전체를 다 더하면 이제 18획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시성 그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일단은 수리는 좀 맞아야 돼요. 물론 이제 한자 사조 수리 성묘학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카페 게시판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서 수리도 맞지 않게 이름을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어서 장시성에 이제 장명이 가능한 수리상으로, 즉 80일 수리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각,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운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좀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기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신생아 장명 사중합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 이사, 결혼, 택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에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 자동 등록이 되고요. 이제 무료 이름 풀이는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우수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이름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2개 성명학, 7개 성명학 하니까 가끔 이제 뭐 음용오행, 한자 수리, 뭐 사주 획수, 이제 수리 획수 이런 걸 하나씩 각각 계산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하는 것은 대부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모두 좋아야 되고요. 그걸 한 개 성명학으로 보고 우수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이름을 감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장씨 여자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장씨성 가운데서 이제 장유민이, 장유빈이, 효빈이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을 이제 감정해 달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장유민, 유빈, 효빈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이제 성명학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첫째 음령오행상, 음령오행 즉 소리오행, 그 다음에 발음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다. 이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이제 발음오행상 기역을 말하고, 화는 이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오행은 이제 이응 히읗이고요. 이제 금오행은 이제 시읒, 지읒, 치읒이고, 이제 수오행은 미음, 비읍, 피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다시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은 상생이라 그러고요. 한 단계 이제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 다시 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생이라 그러고, 한 단계 건너뛰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토를 극한다든지, 토가 수를 극한다든지, 수가 화를 극한다든지, 화가 금을 극한다든지, 금이 목을 극한다. 이거는 이제 상극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유빈이랑 유민이라는 이름을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장은 이제 초성, 그건 지읒이니까 이제 금이에요. 물론 이제 받침의 이응이니까 토도 있죠. 유자는 이응이니까 토고요. 자, 민자는 미음, 비읍, 비읍은 수라 그랬으니까 수입니다. 그래서 토하고 수의 관계는 토국수가 돼요. 그래서 본인 말년 자식군 극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음용오행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유빈 이름도 마찬가지죠. 유자는 이제 토오행이고, 미음, 비읍, 비읍은 수니까 토국수하고 있고, 효빈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토국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장귤이라는 이름은, 장가영이라는 이름은 어떨까? 장가은이, 이런 이름들은 장시성이 시읒, 지읒이 금이고요. 또 이응, 히읗이 이제 토입니다. 가자는 이제 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초성만, 첫머리 글자만 고려하면 근근목이 되겠고, 또 여기서는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장시성에는 이제 기역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귤이, 규민이 이런 이름들은 장명이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다빈이 이런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성에는 이제 지읒은 금인데 받침이 토가 있어서 다자는 이제 화니까 받침을 고려해서 올 수가 있는데, 다하고 빈의 관계는 다자는 아까 니은델 티귿은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빈자는 이제 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국화해서 그것도 좋지 않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성의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은 이응 히읗자는 이제 가능해요. 하영이, 하윤이, 하정이, 하진이, 하나, 하율이, 하솔이, 하설이, 뭐 하린이, 뭐 하림이, 하임이, 하연이, 하니, 하라, 하담이, 하람이, 뭐 하리, 하예, 하륜이, 하서, 하선이, 하성이, 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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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 하이, 하이, 뭐 이런 이름처럼 여기서 이제 장시성의 하자로 시작한 이름을 일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장모 해장이가 아니고 해정이, 아정이가 아니고 아정 이런 이름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정 이런 이름들, 해솔이 해아, 장효솔이 효원이, 장유연이 유연이 유운이 유연 이런 이름들이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유한이 유솔이 연서 연수 연호, 그 다음에 장유리 요원이 소라, 그러니까 장소라처럼 또 장시성에는 장솔아 이렇게처럼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제 시작한 이름도 장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제 금이고 이응자는 토이고 솔자는 금이고 아자는 토니까 이거 초성상으로 금금토가 되는 이름이니까 일단은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장솔민이다 했을 때 이거 금이고 솔자도 금이고 민자는 수니까 금금수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장솔미 할 때 금이고 수고.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이제 모고행은 이제 기역, 희역, 쌍기역. 화라고 하는 것은 화오행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 다음에 토오행은 이제 이응, 히읗. 그 다음에 이제 금오행은 이제 시읒,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수오행은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가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응 히읗이 수고, 미음 비읍이 토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명하시는 분이 이제 뭐 수십만 명이라 그러면은 수십만 명 가운데서 한두 분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토가 어떤 분은 수고, 미음 비읍 비읍은 토라 그러는데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소수이론이라고 소수이론이 틀리고 다수이론이 맞다 이런 이제 법칙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소수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다수에서 나쁘다 그러면은 또 다시 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수이론이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카페 게시판에 선생님, 네가 이 시가 화입니까? 토입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게 오얏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니인데 북한에서는 리철민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철민으로 발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호의 음영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우리나라는 이 시를 이제 오얏리를 두음법칙에 따라서 이로 발음하고 있어서 이게 토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처럼 이를 리로 발음한다. 북한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면 이건 이제 화로 쓰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리를 이자를 그러니까 이응으로 쓰는 분이 이자로 쓰는 분이겠고 리로 쓰는 분이 있는데, 북한처럼 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화가 되는 거고, 이로 쓰게 되면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발음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솔비, 솔지, 소림이, 스라, 서운이, 서안이, 서윤이, 서영이, 장세임이, 세인이, 세아 이런 이름들도, 세진 이런 일도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 세진이 가끔 이제 금금음으로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장시성에 그러니까 장은 금오행과
호행이 이제 합한 거예요. 그래서 장세지나 이름은 금오행과 통이 합쳐기 때문에 초성으로는 금금금이지만 받침을 고려하면 토금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상생에 대한 좋은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정이, 소민이, 소이, 소나, 소룡이, 그 다음에 재아, 재인이, 재이, 재민이, 재빈이, 재임이, 유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채영이, 채정이입니다. 초민이, 초빈이, 지아, 지안 이런 이름들이 이제 전부 다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이, 지혜, 차연이, 차영이, 차정이, 차은이, 차임이, 참이 이런 이름 장명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래교, 내영이, 내정이 할 때, 라정이 할 때, 장라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시성에 나윤이 할 때, 나윤이 할 때, 이런 이름도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돼요. 그래서 장시성이 이제 금이고 이응받침이 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는 이제 화고 유는 이제 토에 해당이 되니까 토화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시성에 장다예다 그러면 요 받침이 있어서 토화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장다유리 마찬가지고 장로하 할 때 토화토 이렇게 되겠죠. 장로윤이 루아 할 때 이게 이제 받침. 그러니까 한글은 영어나 일본은 받침이 없어요. 이노키, 사사키 이런 것처럼 받침이 없는 문자권이고 영어나 중국어나 한국어나 전 세계 다 문자는 좀 받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고려해서 상승이 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받침을 빼고 계산한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 김치라고 그럴 때 김치를 일본 사람이 발음하면은 기치라고 발음한다, 기무찌라고 발음한다. 자, 일본 사람이 받침을 미음자를 올려서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첫머리 글자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김치를 꼭 기치라고 발음하면 똑같아요.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발음하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기치라고 발음한다 우기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영을 따질 때 초성 첫머리 글자만으로 상생이 안 되면은 성의 받침과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의 초성을 따져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자, 동성이다 이럴 때 이게 초성으로는 금화니까 나쁜데 그럼 종성으로 받침을 고려했을 때 이건 토고 화고 금이지 않습니까? 동자에 또 이게 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와 토금으로 상생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용오행을 좀 따질 때 좀 폭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름을 장명할 때 고려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적지 않은 것은 장민주, 민정이, 이런 미소 이런 이름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이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초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대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신생아 장명, 사중합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대기는 특별 회원만 상담을 하는데, 특별 회원은 카페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정도 이상 방문하시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하리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 좋은지 좀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 우리가 이제 성묘학에는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한자 이제 사주 이제 수리 성묘학이죠. 이건 대부분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서 이렇게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뭐 한글 성명화, 세 번째 이제 광미 명성화, 뭐 주역 성명화, 그 다음에 신살 성명화, 뭐 육수 장명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수 성명화, 자획, 자원 오행 성명화, 실증 성명화, 그 다음에 팔격 성명화, 곡획 성명학 등 이제 수십 가지 어떤 성묘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을 뺀 뭐 주역이나 뭐 신살이나 대수나 자획적 실증 성묘학상 뭐 곡획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차례차례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장하린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씨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에 자 분파나 폐명이 되지 않는 이름으로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이게 장을 한번 보세요. 장이 좌우로 갈라지고 있고 하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옥빈 인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파 폐명이라 그러는데 장씨, 뭐 정씨, 손씨 이런 이름을 이제 박씨 이런 이름을 짓는 경우에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집에서 장명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분들이 장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분파를 고려하면은 이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분파를 무시하고 이름을 이제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장하린이처럼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친구 동료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많은 이름,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제, 친구, 동료들하고 어떤 갈등이 많은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장하린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 장이 이제 11액이고요. 하자가 9액이고 린자가 이제 17액이에요. 강하자는 이제 필액, 즉 한 옥편액수로는 9액이지만은 삼수변은 물숫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19액이 되는 것이고, 옥변 린자는 옥편을 찾으면 16액인데 임금왕자 부수는 구수록변 부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7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장하린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린, 획수명상, 자 장이 이제 11액이고요, 하가 9액이고 린이 17액입니다. 이거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에는 홀수와 짝수하고 섞여져 있는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모두 홀수, 즉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인생 분파가 많고 이런 이름들은 쓰지 않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음호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제 이름입니다. 장은 자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금호행이고요. 이응, 히읗은 이제 토호행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은 이제 화호행,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호행, 이제 기역, 키역, 쌍기역은 이제 모고행입니다. 물론 미음, 비읍, 피읍을 토라고 주장하고 이응잇을 수라고 주장하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1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되니까 만약에 그런 소수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100% 개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소수 이름이 틀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소수 이름이 맞을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 소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개명, 100% 개명을 해야 되니까 다수연을 따라서 이름을 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할이라는 이름은 장이 이제 금이고 한은 이제 토고 닌자는 화니까 금토화로 상생되는 좋은 이름이고요. 저 받침을 고려했을 때 장에 이응 받침이 있으니까 뭐 받침을 고려하면 토토화로 상생되는 좋은 이름이다. 입신대길격으로 좋다. 재물과 명성운이 좋다. 그 다음에 가정운도 좋다. 부부운이 좋아. 백년해로하고 자식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이다. 장할인이라는 이름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져 있어.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진 이름을 쓰게 되면은 형제, 친구, 동료들하고 의가사 갈등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용한 자는 없습니다. 강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옥빈인자는 불용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주에 맞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시용신 장명법, 자오행 장명법 이런 장명 사주를 보고 사주 장명법 이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용어는 같습니다. 사주 장명법, 시용신 장명법, 자오행 성명화 다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이름 한자는 수호행을 가진 한자이고요. 옥빈인자는 금을 가진 한자입니다. 자, 강이름 한자는 이제 삼수변이니까 이건 수고요. 옥빈인자는 이제 구수록변 부수니까 이거는 금을 가진 한자가 되는데요. 그럼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간목일간이 이제 자월에 태어나서 수목기운이 강한 사주 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오행이라든지 이제 토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되겠고 목이나 수나 금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됩니다.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 사주는 일단은 물이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 사주 만약에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나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이 가장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토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사주상으로 화요오행이라든지 토행을 가진 한자로서 장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이름 한자는 수고 옥빈인자는 금행을 가진 한자니까 이런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상으로는 어떨까요? 80일 수리상으로는 어떨까? 예. 장이 진짜 11액이고요. 하가 9액이고 린이 17화 그랬습니다. 17획. 그러면 이제 초년운세 원격은 하하고 린을 합친 거예요. 그 26획이 됩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성시 획수하고 하자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20획으로 또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 장하고 린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8획이 돼서 또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세는 장하린을 모두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37획이 되는 말년운만 이제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장하리라는 이름은 한자 수리로 보면은 초년, 장년, 중년이 나쁘고 말년운만 좋기 때문에 이름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초년운세 26획으로서요 12격입니다. 늘 외로이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수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별, 잦은 마찰로 항상 불안한 생활을 영해나간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도 공역극입니다. 호망운이네요. 한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꾀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인과적인 갈등도 겪을 수 있는 수다.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년운세는 이제 28회고 풍파격입니다. 망망대해 순탄하기만 하던 배가 태풍을 만난 격이다. 대개는 일속인 성공에 그치는 수가 많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년운세만 이제 37 정치격으로서 출세는 좋대. 말년운세만 대지대업을 정치하게 된다. 지묘와 지략에 출중하고 매사에 열성적인 투지로 일찍이 부와 명예를 얻는 수이다. 그래서 어쨌든 수리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 수리 성묘화로 보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한자 수리 성묘화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하리라는 이름을 곡획 성묘화, 주역 성묘화, 대수 장명법, 실증 성묘화, 자획자오는 성묘화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름을 짓는 분들이 성묘학이 한 가지만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성묘학에는 이제 수십 가지 어떤 주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은 이게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 부분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100점이 나와야지,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만약에 90점이 나왔다, 나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뭐 삼원, 주역, 곡획, 광미, 육수, 업성, 신살, 팔교, 구궁, 뭐 실증, 뭐 자획자용, 대수, 뭐 성명사주, 대결법 등 수많은 성묘학 이론이 있는데, 수십 가지 성묘학 가운데서 한 10개 정도 이상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좋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은 한자 수리는 100점이 나오는데 요 밑에 무조건 다 안 좋은 이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쓰시는 것도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신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태일 결혼들 개업되기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개업 결혼 태길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하리라는 이제 이름을 주역 성묘학으로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장하리라는 이름을 한자 이제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곡획 성묘학으로 좋은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뭐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용오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오노행, 사주 보고 사주에 좋은 한자 이름을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80일 수리 획수, 그다음에 이제 뭐 분파 여부,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획수 음양 모두 음과 양이 조화된 이름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불용 한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본인 및 부모와 충하지 않는 이름, 그다음에 여덟 번째 어감이 좋은 이름으로 장명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제 곡획 성묘학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성묘학에는 이제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보면은 왜 성묘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성묘학이 수십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차는 티코 한 대만 있으면 되지, 한 종류만 있으면 되지, 뭐 회사별로 여러 개의 차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묘학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느 이론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성묘학에, 모든 성묘학에 좋은 이름을 질 수는 없어요. 많은 성묘학에 좋은 이름 짓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에 좋고, 다른 이제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성묘학에 좋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시기 바라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역 성묘학,
주역 성명학으로 장하리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한자 이름을, 장하리라는 한자 이름을 이제 주역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장이 이제 11액이고 하가 9액이고 린이 이제 17액입니다. 그래서 초년은 26액이고 형격은 20액이고 이격은 28액이고 정격은 37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세에서 23세까지는 내택규매로 이건 뭐 괜찮고, 그 다음에 23에서 40, 뭐 30에서 50은 진일액계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55, 55 사이는 내풍항으로 좀 무난하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로는 내청내장객으로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은, 뇌태규면은 이거는 이제 빈부와 지휘거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낮이면 일을 한다는 현실을 잊지 말고 분에 넘치는 허영과 자치를 멀리하면서 위보다는 아래를 보고 생활하면 후회는 없을 거다. 밑에는 뇌태규면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진일액계 23세에서 40세는 이제 진일액계에 해당이 됩니다. 허영에서 벗어나 차라리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50세도 진일액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조짐을 느끼지 못하고 화근이 될 만한 곳에서 움직이면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할 것을 알 것이나 방심한 사람은 늦게라도 깨우치고 유선한 것을 가까이 하며 유혹과 허용에서 벗어나 차라리 혼자 외롭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45세에는 내풍항계가 나옵니다. 강한 기운은 위로 향하고 유한 기운은 아래로 향한 것처럼 상호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은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그 50에서 50의 사이도 내풍항계로 좋습니다. 이제 55세 이후는 같은 뇌천대장계로 이렇게 좋은 대상은 좀 아닙니다.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마라. 현재는 지킬 수 있으나 큰 소득이 없고 큰 소리를 치는 만큼 결과가 없고 과분한 계획은 중도에 그만둔다.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취하라. 그래서 여기 장하리라는 이름을 좀 보면은 일단 수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원격이 26획으로 좋지 않고요. 형격이 20획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격이 이제 28획으로 나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자 주역계를 풀이하면은 수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주역계 2개가 더 모두 나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격, 좀 말년 운세는 수리는 좋은데 주역계 2개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은 형격, 즉 중년 운세가 모두 나쁘고 정년 운세도 모두 이렇게 수리는 좋은데 주역계 2개가 모두 나빠서 조금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한자 이름으로 좀 풀을 해보면은요, 장하 린이 장이 7액이고 하가 6액이고 린이 5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년이 11액, 그 다음에 장년이 13액, 중년이 12액, 말년이 18액인데 뭐 중년 수리가 12액으로는 좀 나쁩니다만은 어쨌든 뭐 4개 가운데 3개는 좋음으로 한글 수리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역기를 보면은 이제 풍화가인 좋네요. 뇌화풍도 괜찮고 풍렉도 좋고 뇌풍황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풍택중부도 좋고 뇌택규매도 좋고 풍수환도 좋고 이제 지풍순꽤 좋고, 그래서 장하리라는 이름은 이제 한글 주역계는 좋아요. 즉, 요 이름이 장하리라는 이름은 아까 한자 수리, 그러니까 한자 주역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한글 주역계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장하리
장할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할 때 한자 술이라든지 한자 주역계만 좋게 만들면은 장할인을 한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주역계를 한번 보면 풍화과인께입니다. 1에서 23세는 풍화과인께. 집안의 모두가 각각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여 가도를 살리고 잘 이끌어가는 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30세까지는 이제 뇌와 풍계로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세에서 40세 풍래익계로 좋습니다. 이익을 떠나서 위에서 아래를 보살피고 아래에서는 위를 존경하고 따라주니 윗사람은 더욱 위치가 발전하고 아랫사람 위에서 혜택을 받아 성장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풍래익계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50세까지도 내풍항으로 좋은 편입니다. 강한 기운은 위로 향하고 유한 기운은 아래로 향하는 것처럼 상호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40에서 55세는 풍택중북계로 좋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음을 비우고 유선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얼리지 못하고 사심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풍택중북계로 이제 좋네요. 그 다음에 50에서 55세 넷대구매로 지난번에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55세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 풍수한이고 지풍순계로 좋아요. 풍수한계. 이웃을 살피고 만일을 이끌어주니 널리 후세까지 본비가 될 만한 사람이다. 지풍승계. 땅속에서 나무가 나는 것이 승계의 괴상이다. 승계는 크게 발전하여 번영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장할이라는 이제 이름은 한글 수리상으로도 좋고 4개 가운데 3개가 좋고 주역계로 8개 가운데서 8개가 모두 좋으니까 한글 주역계로 장할이라는 이름은 한글 주역계상으로는 좋은데 아까 이제 한자 주역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수리도 맞지 않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장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은 한글은 좋으니까 한자 수리 한자 사주에 맞는 한자 이름으로 장명하게 되면은 일단 주역계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지금은 이제 저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대수성명학, 그 다음에 이제 실증성명학, 5번째 이제 자획, 자오노행 성명학, 6번째 이제 팔격 성명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 성명학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같은 한자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성명에 따라서 기능이 교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성명학, 즉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100점은 나오고, 즉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장면이 아주 기본이고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100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다고 해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명학이 수십 개 성명학 이론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많은 성명학, 그래서 최소한 10개 이상 성명학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혹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현재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가람이로 문세 양명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요, 먼저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각, 수맥 처방, 뭐 사주금 장명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대구에 있는 가람이룸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계명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은 자동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프리는 그 일반 회원, 카페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감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장명할 때는 최소 10개 이상 성명학으로 유료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할이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할이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장씨 여자 80일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짓는 법, 그 다음에 장씨 여자 장명이 가능한 이제 음용 웽상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할이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으로, 예를 들어서 음용 웽이라든지 불용 한자 수리 획수 음양, 또 사주의 좋은지 여부, 분파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할이라는 이제 이름이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좋은지 감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성명학 이론이 하나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수십 가지 어떤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명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곡획 성명학, 대수 장명법, 실증 성명학, 자획 자운행 성명학, 그 다음에 이제 육수 장명법, 그 다음에 육효 장명법, 이런 등등, 예를 들어서 팔격 성명학 등등 수많은 이제 성명학 이론이 있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장할이라는 이름이 곡획이라든지 다른 기타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장할이라는 이름이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 이제 필획이에요. 그러니까 곡획 성명학은 우리가 필획과 원획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이제 원획입니다. 원래 획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필획수라고 하는 것은 옥편 획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옥편을 찾아보면은 몇 획 나오는데 그것은 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명학에서 따지는 것은 원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가 구획이고 옥빈 인자가 신유계라고 해서는 필획이고요. 이제 이거를 원획으로 따져보면은 구획이 되고 옥빈 인자는 이제 17획이 되거든요. 이 강하자가 원획 필획으로는 8획이지만은 이 삼수변이 이제 물숫자, 원획이 물숫자이기 때문에 사획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구획이 되는 것이고, 원획으로는 옥빈 인자가 옥편 획수는 6획이지만은 임금왕자가 이제 구술옥변 부수가 5획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17획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곡획 성명학에서 이름이 기lum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필획, 그 한자의 원래 획수와 그 다음에 곡획, 곡획이라고 하면 구부러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곡획수와의 합계로 기lum을 따지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이제 무술년생은 선천생수가 55예요. 그러니까 선천생수는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이 선천생수는 55고 장이 27액이 나온 이유는 위에 보시면은 필액이 11액이고 곡핵이 16핵이기 때문에 27액이 나온 거고요. 이제 하가 18액이 된 것은 필액이 8액, 곡핵이 10핵이기 때문에 18액이 나온 것이고, 여기 린이 이제 34액이 나온 것은 곡핵 필액이 16핵이고 곡핵이 18액이기 때문에 34액으로서 총 이제 134액이 나온 겁니다. 부지런히 노동하여 농사를 지으니 실롱이 유업이로다. 애몸도 보호하고 집도 보호하니 안으로는 실하고 밖으로는 허하다다. 항상 은밀한 것을 지키니 의식에는 근심 걱정이 없다. 기란 가운데 해로움이 있으니 자손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134가 나오면 이제 자손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하리라는 이름이 2018년도 무술년생은 134가 나왔는데 이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내년도가 2019년 기해생인데 기해생이 선천생수는 30이 나오기 때문에 장하리는 그대로 다 더하면 109로 나쁜 이제 이름이 되는 거고, 2020년 경자년에는 기해년 선천생수가 44액이 돼요. 그래서 장하리라는 이름은 123으로 나쁘게 되고, 작년에 이제 2017년 정유년에는 이게 이제 정유년입니다. 정유년 선천생수가 42액이 돼서 다 더하면 121액으로 나쁘게 되고, 2016년 병신년에는 병신년 선천생수입니다. 병신년의 선천생수는 44액이 돼서 총 123액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핵 성명학, 곡핵 성명학, 곡핵 장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생수가 있거든요. 2019년은 기해년은 30이다. 그 다음에 2020년 경자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은 44다. 정유년은 42다. 병신은 44라고 하는 선천생수는 주어진 거고, 장시성의 필액과 장시성의 곡핵수를 합해서 이런 숫자가 나와서 숫자를 가지고 기름을 따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하리라는 이름이 지난 시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파도 되고 수리도 안 맞고, 그러나 이 이름도 곡핵으로 따져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수가 이제 좋은지는 이제 무료 전화 상담한다고 그럽니다. 대구 철학관 원장님은 010-3396에 50화로 먼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현재 본인 사주하고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는 상호, 현재 사용하는 집주소, 1시간 이제 뒤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상담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한번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주소, 가게소를 말한 겁니다. 가끔 보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10개 이상인 분도 있어요. 아마 이제 본인이 전화번호를 증거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증거 물어보는 걸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주소, 가게소, 공장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료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한번 보내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일단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하고 한자 수리 성명을 포함한 다른 성명을 하나, 2개 성명으로 감정해드리고, 자, 우수 회원은 총 7개 성명으로 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사, 개업, 결혼택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합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 가입하고 50회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 특별 회원이 됩니다. 신생아,
장명개명 4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하리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좋은지 좀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 우리가 성명학에는 수십 가지 성명학 이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한자, 이제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이죠. 요건 대부분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서 이렇게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뭐 한글 성명학, 세 번째 이제 광미 명성학, 뭐 주역 성명학, 그 다음에 신살 성명학, 뭐 육수 장명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수 성명학, 자획, 자원 오행 성명학, 실증 성명학, 그 다음에 팔격 성명학, 뭐 곡획 성명학 등 이제 수십 가지 어떤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하려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뺀 뭐 주역이나 뭐 신살이나 대수나 자획적 실증 성명학상 뭐 곡획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차례차례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장하린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씨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에 자 분파나 폐명이 되지 않는 이름으로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이게 장을 한번 보세요. 장이 좌우로 갈라지고 있고 하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옥빈 인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파 폐명이라 그러는데 장씨, 뭐 정씨, 손씨 이런 이름을 이제 박씨 이런 이름을 짓는 경우에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집에서 장명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분들이 장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분파를 고려하면은 이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분파를 무시하고 이름을 이제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장하린이처럼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친구 동료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많은 이름,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제, 친구, 동료들하고 어떤 갈등이 많은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장하린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 장이 이제 12렉이고요. 하자가 9액이고 린자가 이제 17액이에요. 강하자는 이제 필액, 즉 옥편액수로는 9액이지만은 삼수변은 물수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19액이 되는 것이고, 옥변 린자는 옥편을 찾으면 16액인데 임금왕자 부수는 구술옥변 부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7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장하린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린, 획수명상, 자 장이 이제 11액이고요, 하가 9액이고 민이 17액입니다. 이거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에는 홀수와 짝수하고 섞여져 있는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모두 홀수, 즉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인생 분파가 많고 이런 이름들은 쓰지 않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음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제 이름입니다. 장은 자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금오행이고요. 이응, 히읗은 이제 토오행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은 이제 화오행,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오행, 이제 기역, 희역, 쌍기역은 이제 목오행입니다. 물론 미음, 비읍, 피읍을 토라고 주장하고 이응잇을 수라고 주장하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1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되니까 만약에 그런 소수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100% 개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소수 이름이 틀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소수 이름이 맞을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 소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100% 개명을 해야 되니까 다수인을 따라서 이름을 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할이라는 이름은 장이 이제 금이고 하는 이제 토고 닌자는 화니까 금토화로 상생되는 좋은 이름이고요. 저 받침을 고려했을 때 장에 이응 받침이 있으니까 뭐 받침을 고려하면 토토화로 상생되는 좋은 이름이다. 입신 대길격으로 좋다. 재물과 명성운이 좋다. 그 다음에 가정운도 좋다. 부부운이 좋아. 백년해로하고 자식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이다. 장할인이라는 이름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져 있어.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진 이름을 쓰게 되면은 형제, 친구, 동료들하고 의가상 갈등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용한 자는 없습니다. 강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옥빈인자는 불용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주에 맞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시용신 장명법, 자오노행 장명법 이런 장명 사주를 보고 사주 장명법 이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용어는 같습니다. 사주 장명법, 시용신 장명법, 자오노행 성명화 다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이름 한자는 수호행을 가진 한자이고요. 옥빈인자는 금을 가진 한자입니다. 자, 강이름 한자는 이제 삼수변이니까 이건 수고요. 옥빈인자는 이제 구수록변 부수니까 이거는 금을 가진 한자가 되는데요. 그럼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자, 간목일간이 이제 자월에 태어나서 수목기운이 강한 사주 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오행이라든지 이제 토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유이 되겠고 목이나 수나 금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됩니다.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 사주는 일단은 물이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 사주, 만약에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나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이 가장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토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사주상으로 화의 오행이라든지 토행을 가진 한자로서 장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이름 한자는 수고, 옥빈인자는 금행을 가진 한자니까 이런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상으로는 어떨까요? 80일 수리상으로는 어떨까? 예. 장이 진짜 11액이고요. 하가 9액이고 민이 17화 그랬습니다. 17획. 그러면 이제 초년운세 원격은 하하고 린을 합친 거예요. 그 26획이 됩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성시 획수하고 하자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20획으로 또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 장하고 린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8획이 돼서 또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세는 장하린을 모두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37획이 되나요? 말년운만 이제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장하리라는 이름은 한자 수리로 보면은 초년, 장년, 중년이 나쁘고 말년운만 좋기 때문에 이름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초년운세 26획으로서요 12격입니다. 늘 외로이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수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별, 잦은 마찰로 항상 불안한 생활을 영해나간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도 공역극입니다. 허망운이네요. 한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꾀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인과적인 갈등도 겪을 수 있는 수다.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년운세는 이제 28회고 풍파격입니다. 망망대해 순탄하기만 하던 배가 태풍을 만난 격이다. 대개는 일속인 성공에 그치는 수가 많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년운세만 이제 37 정치격으로서 출세운을 좋대. 말년운세만 대지대역을 정치하게 된다. 지묘와 지략에 출중하고 매사에 열선적인 투지로 일찍이 부와 명예를 얻는 수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리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 수리 성묘화로 보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한자 수리 성묘화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하리라는 이름을 곡획 성묘화, 주역 성묘화, 대수 장명법, 실증 성묘화, 자획자원은 성묘화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름을 짓는 분들이 성묘학이 한 가지만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성묘학에는 이제 수십 가지 어떤 주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은 이게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 부분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100점이 나와야지,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만약에 90점이 나왔다, 나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뭐 삼원, 주역, 곡획, 광미, 육수, 업성, 신살, 팔교, 구공, 뭐 실증, 뭐 자획자용, 대수, 뭐 성명사주 대결법 등 수많은 성묘학 이론이 있는데,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 가운데서 한 10개 정도 이상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좋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은 한자 수리는 100점이 나오는데 요 밑에 무조건 다 안 좋은 이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쓰시는 것도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신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태일 결혼들 개업되기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개업 결혼 태길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요, 장하리라는 이 이름을 한자, 자, 사주, 자, 수리성묘학으로 좋은지 감정을 해드렸고요. 이제 곡획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드렸고, 세 번째 이제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해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실증 성명학으로 장하리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죠. 사주 보고 수리 맞춰서 이름을 짓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 아주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무조건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성묘학 이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개 성묘학에 맞춰서 이름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증 성묘학을 한번 좀 풀어보죠. 이제 무술년 임술원생, 그러니까 2018년이 무술년이거든요. 무술년에 임술월에 수월에 태어난 이제 여자가 배풀장자, 강하자나 그다음에 옥비 린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증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증 성묘학에서는 이제 필액과 곡획을 가지고 계산해요. 필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옥편액수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옥편액수. 그 다음에 이제 곡획은 이제 구부러진 곡획, 꺾어진 획수를 말하기 때문에 꼭 꺾어진 획수까지 계산하는 게 곡획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획이라는 게 있죠. 원래 획수, 이거는 이제 성묘화, 대부분 한자 사주 수리 성묘화로 장명할 때 쓰는 거는 원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자가 8획인 거는 필획으로 계산한 거고,
10획인 거는 곡획 숫자고, 이거를 9획으로 보는 거는 이제 원획이고, 즉 성묘학 계산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필획이 11획이고, 그 다음에 하자는 필획이 8획이고, 인자는 필획이 16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수는 장은 16획이고, 하는 10획이고, 미는 18획이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제 후천 숫자가 곡획이 이제 10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천천수 합계가 35획이고, 후천수 합계가 이제 44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평생운,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세를 푸는데요. 여기서는 지명관계상 평생운과 말년운세만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학, 즉 필획수의 총액수는 아까 위에 35획이라 그랬어요. 35를 이제 8로 나누면 6개가 될 거고, 직격은 이제 성명학 첫 번째 액수 8획과 성명학 두 번째 액수를 나누면 24획이 됩니다. 그럼 24를 8로 나누면 공개가 되겠고, 그래서 총액수는 35획, 직격액수 24획이니까 6효동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회는 이제 화지진계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화지진계인데 변계, 오효가 동했으니까 변계는 이제 곤의직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화지진계거든요. 화지진계인데 여기서 오효가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천지빗계가 되군요. 천지빗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계는 뭐 화지진계로 좋습니다. 약간 이제 그 천지빗계는 약간 이제 막혀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계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38유를 기준으로 해서 연지월주는 술토에 해당, 관대에 해당돼서 좋다. 가끔 이제 관대에 해당돼서 이제 좋은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계는 천지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원계가 화지로 좋고 38유를 기준해 가지고 연지하고 월지 술토가 관대에 해당돼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세를 한번 좀 풀어보면은요. 성명학 총액수는 35획, 그럼 8로 나누면 립계가 되겠고요. 곡획 총액수는 44획을 6으로 나누면 이제 2개가 되겠죠. 택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35, 44, 1호동이 되게끔 화택규계, 괴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택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계는 이제 1호가 동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밑에 요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게가 이제 화수미제계가 됩니다. 화수미제는 앞으로 좋아지는 어떤 계산을 갖고 있어 좋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계는 별로 좋지 않아도 변계가 화수미제계로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계상은 둘 중에 하나 좋으니까 문화곤. 그 다음에 또 3위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 월지, 술토는 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위가 유가 나오고 38이 뭐 유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실증성묘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알이라는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묘학,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상 좀 문제가 있고 주역성묘학상으로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은 어쨌든 실증성묘학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무리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상 100점짜리 이름이 하더라도 주역성묘학이라든지 곡획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실증성묘학상 나쁜 이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한자수리 성묘학으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묘학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 기준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나쁜 이름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철학관 가서 물어봐도 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은 줘선 안 된다. 그러니까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100점을 되는 이름을 짓고 다른 성묘학에도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수성묘학, 그 다음에 이제 자획 자원행 성묘학, 그 다음에 이제 팔격 성묘학,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가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인데 좀 불편하다, 또 가게 주소가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된다, 그럴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한다 그러네요. 먼저 문자로 보내시고, 그러면 이제 가라미로 문세상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전화를 드려 설명합니다.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각, 수맥 처방, 사주궁합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 카페에 질문하실 때요, 카페 가입하시면 이제 일반 회원이 되는데,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으로만 감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회원은 한자 수리성묘학을 포함해서 총 7개 성묘학으로 이제 무료 감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결혼, 개업, 대기를 이제 무료로 상담하는 거고,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합니다. 특별회원은 카페를 가입하고 게시글 몇 개 쓰시고 총 50번 정도 방문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특별회원이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계명, 사주궁합, 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남은장명 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할이라는 그 한자 이름이 실증 성묘학상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할이라는 이름을 또 대수성묘학과 자획자원오행 성묘학으로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이제 시간에 걸쳐서 장할이라는 이제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 좋은지 이제 풀을 해드렸고요. 곡획 장명법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을 해드렸고, 세 번째 이제 주역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증 이제 성묘학으로 풀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수 성묘학, 그다음에 이제 자획 자원 오행 이제 성묘학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이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이름을 짓는 그 방법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의 성묘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할이라는 이름이 대수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이제 11액이고요. 하가 9액이고 린이 이제 17액이 됩니다. 그래서 9대 17수가 되기 때문에 결혼세가 조금 나쁜데, 물론 요새는 이제 30세 이전에 결혼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세 이후의 운세는 이제 11대 26세가 되니까 재물은 보통이고, 수명은 좋고, 결혼은 좋고, 자손은 좋으니까 무난한 어떤 이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대소성묘학도 하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기lum을 판단하는 하나의 성묘학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술년생 장하린이라는 이름이 자획자원오행상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임목오행이고요. 옥빈린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오하오행입니다. 여기서 자획자원오행과 자원오행 이런 성묘학은 이제 별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강이름 하자의 자원오행은 이제 수오행이고, 그다음에 옥빈린자의 자원오행은 금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오행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강이름 하자가 임목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획자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 자원오행 성묘학과 자획자원오행 성묘학은 전의 별개의 성묘학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빈린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이제 오하오행이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이름인 강이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임목오행이고, 근데 이제 이게 무술년생이거든요. 무술년 생년지지와 술토와 충하지 않으므로 좋은 이름이 됩니다. 만약에 강이름 하자가 만약에 이제 원숭이띠생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신충에서 나쁘게 되겠죠. 이런 주장입니다. 기본 어쨌든 무술년생은 강이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임목오행이고, 생년지 술토와 충이 되지 않으므로 좋습니다. 자, 강이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임목오행이고, 술토와 이제 원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술년생이 아니고 닭띠생이었다. 닭띠생이면 이제 인하고 원하고 인이 원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띠생이기 때문에 원진되지 않으므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이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임목오행이고, 옥빈린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오하오행으로, 그러니까 인호합이 되죠. 근데 반합은 되니까 충이 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지지와 첫 번째 이름이 고장이 돼서는 안 된다. 강이름 호자는 임목오행으로 고장이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름 X에 따른 생년지지 천간정록과 상축이 돼서는 안 된다. 하자는 이제 구획이니까 무술년생을 기준해 가지고 아홉 번째는 이제 병화예요. 그 병화는 이제 이게 사화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강이름 하자는 임목오행으로 인사형을 이루고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소성묘학과 자획자원오행 성묘학으로 이제 감정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좀 짓는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 지난 시간에 장하리라는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묘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음용오행, 사주, 수리 획수, 획수명, 분법 해명, 불용 한자, 본인 및 부모사 충하지 않는 이름, 뜻이 나오감이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장면법도 있는 거예요. 뭐 삼원유행, 주역, 곡해,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미, 육수, 그다음에 신살, 뭐 팔격, 구궁 이런 성묘학, 대수, 자획자원오행 실정 성묘학, 이런 어떤 성묘학 이론도 있으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에는 이제 10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성묘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상 이렇게 좋으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은 한자 수리 성묘학은 100점짜리 이름인데 이 부분에 모두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이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개 성묘학에 맞춰서 이름을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현재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래미로 장명철학관 여기다 이제 전화를 주세요. 무료 이렇게 전화 상담한다, 무료 전화나 문자 상담한다 그러니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발표청구 수맥 처방, 뭐 사주 궁합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뭐 무료 이름풀이라든지 이사 결혼 계약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2개 성명으로 감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하고요. 무료 이사 결혼 대기를 세 번째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는데, 특별 회원은 총 50회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분 정도 카페를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